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의 목적이 다 있어요. 예,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나? 나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이걸로 한번 승부를 봐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왼쪽에 있는 거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되게 쉬워요, 그냥. 그래서 큰 수익도 안 나요, 사실. 나기도 힘들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낼 수는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이유가, 은행 금리가 2%니까 여기 속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래도 한 1년에 5, 6%? 뭐 좀 운 좋으면 10%도 날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강세장 만나고 이러면. 근데 요거는 내 월급의 일부나 아니면 내 자산을 이제 전제 조건은 적립식으로 사야 돼요. 거치식으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매달. 뭘 사면 되냐면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고배당주. 특히 저 중에 뭐 KTNG는요 거의 매년 6% 줘요. 은행주. 그 다음에 여기 안 적어졌지만 SK텔레콤. 현대차가 앞으로 5년 동안 적자 날까? 그거 아니면 저 우선주도 괜찮죠. 예. 근데 시세 차익을 노리라는 게 아니라 요 배당만 노리는 거예요. 배당을. 예. 연말까지 가져가서. 저것만 생각. 그러다 운 좋으면 저 회사 주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는 거예요, 한번. 나 6% 배당 수익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현대차 EUB가 운이 좋아가지고 20% 올랐어요. 팔아요, 그냥. 그것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이제 배당 수익을 고려해서 들어가면 되고. 리밸런싱을 한번 해야 되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달 그냥 사는 거예요. 적립식으로. 저는 삼성전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세계적인 기업이고 지금은 주가가 안 좋죠. 욕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EUV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도 일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ETF, 저게 이제 VT가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거죠. 전 세계 저 VT가 매년 6%씩 올랐어요. 연평균. 실제로. 예. 우여곡절은 있지만 이제 앞으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좀 예전만큼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어도 어쨌든 은행 이자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무조건 모든 걸 보장하는 건 아닌데 저 정도 5, 6% 아니면 6, 7%의 수익을 내가 이제 만족을 한다면 연간 그러면 굳이 너무 공부 안 해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저희 리밸런싱만 계속 좀 잘해 주시면 돼요. 예. 저기는 그냥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좀 원하시잖아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 공짜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기질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인내심. 그 다음에 엄청 성실해야 돼요. 진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하다가 안 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실 거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만 내가 이걸 목표로 하면은 진짜 마음을 너무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진짜 절대적으로 독하게 먹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업 분석하고 세상도 알아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인문학 책도 좀 보셔야 돼요. 과거 역사라든가. 예. 그래서 여기 기업 분석이거든요. 이 정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근데 이거를 못하고 대부분 하시죠, 그냥. 이제 남에 의존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뭐 리딩방도 가고, 예, 이런 거 다 생략해주고, 또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괜찮습니다. 그럼 그날 이제 맹목적으로 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맞추겠어요. 예. 근데 이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놀랍게도 다 할 수 있어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는데 시간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드는데. 그냥 뚝딱 하고 어떻게 돼요? 손흥민 씨가 손흥정 씨인가요? 그 아버님이 요새 인터뷰 나온 것도 막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손흥민을 위대한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강원도 그 원주였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365일 그냥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냥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을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공을 이렇게 딱딱 튀기잖아요. 한 바퀴를 도는데 이 공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발에서. 튀기고 가고 튀기고.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본기.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 월드 클래스가 된 거예요. 진짜. 여러 이제 상황들을 내가 이제 유럽 가서 막 경험도 해보면서. 근데 그런 기본기가 없었으면 손흥민 선수 안 나왔겠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리플 악셀이 그냥 에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결국 요거거든요. 요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기본기랑 이걸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저기 그러니까 기업 분석할 때 정성적인 거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예. 삼성전자 뭐 파는 회사인지 삼성전자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대형주를 내가 주로 투자하신 분은요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다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가 대부분 주식해서 부자 되신 분은요 삼성전자로 부자 되신 게 아니라 중소형주로 부자 됐어요. 그럼 중소형주는 잘 모르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소형주가 속한 전방산업이 뭐지? 반도체 장비주 중에 아까 뭐였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디다 납품을 하고 이 회사의 전방산업은 어딘지 이걸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제조업인지 서비스업인지 경쟁자는 있는지 예. 아니면 이 회사 혼자 하는 건지 그럼 너무 좋은 거죠. 그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정량적인 거 돈 얼마 버나 자산 부채 이걸 왜 봐요? 안전한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부채가 너무 많으면 탈락. 그래서 매출 비용 이익 보고 주당 순이익 계산해 가지고 아 이 회사 PER이 몇 배니까 PER 5배밖에 안 되네? 그럼 싸네? 10배 주면 되겠지? 그럼 2배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이제 자기가 사실을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순서 잡아가지고 재무제표 공부 좀 해보고 필수적인 것만 하면 돼요. 뭐 회계사 될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이게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우리가 스토리텔링도 해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게 기본기라면 요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알긴 알아야 돼요. 기업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모든 그 주식은 내가 아이디어를 처음에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요. 아까 미국과 중국이 아니면 뭐 지금 냉전 시대고 아니면 지금 러시아 사태가 생겨서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해? 그럼 천연가스가 이제 어떻게 공급을 받지? 여기서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LNG 선박 잘 만드네? 이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주 해볼까? 그럼 조선주를 찍어요. 찍어서 이제 분석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 생활 주변에서 뭐 내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 아이폰을 쓴다. 주변에 다.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실생활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애플? 한번 공부해볼까?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 지식 있죠?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상력? 그걸 알려면 책도 봐야 되고요. 신문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와요. 그런 큰 흐름이. 예, 신문 좋고 그 다음에 증권사 보고서 중에 산업 보고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여기서 많이 얻는데 그래서 아까 그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예전에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님이 장대한 보고서를 딱 썼어요. 파이프를 봐야 된다.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관관회사? 뭐지?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요약을 하고 다른 것도 찾아봐요. 누가 다른 걸 쓴 게 있나. 그래서 이거 천연가스가 진짜 이렇게 되나? 이 회사 진짜 괜찮을까? 고민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사 경제보고서도 보는 거죠. 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 상상력이 이제 그냥 허무맹랑한 상상력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 가지고 저 기본 지식과 결합이 돼서 아이디어를 이제 요 아이디어죠. 기본 지식과 결합이 돼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훈련을 더 하시려면 이런 걸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직접 운영해 보시고 거기다 써요. 요약한 거를. 신문 기사라도 요약을 해보세요. 유튜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생각을 그냥 전달하는 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스터디 그룹.
발표하는 거죠. 내가 한 걸 발표하고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훈련을 하시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은 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금요일 날 읽었던 신문 기사예요. 저는 이게 제가 요약을 해놓거든요. 엄청 길어요. 뭐냐면 반도체 칩포 동맹과 미국의 패권. 요건데 한번 읽어봤어요. 뭔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반도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우리 다 바꾼다. 우리 걸로. 중국산으로. 5천만 대.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 분업화된 시대에 저게 웬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아니 자기네 나라 혼자 다 한다고? 네? 모든 거를? 왜 그럴까? 일본이 옛날에 그랬어요. 갈라파고스. 일본이 갈라파고스 그 섬처럼 여기는 일본은 내수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도 그렇고 옛날부터 그거 기억나세요? 일본의 그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기억나세요? VHS랑 베타 밀었다가 망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본은 이제 자기네 나라 내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저런 정책 썼죠. 근데 일본은 뭐 어쨌든 기술력은 있으니까. 근데 중국도 저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중국을 이용했죠. WTO에 가입시켜가지고 저렴한 생산기지, 소비기지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중국이 통제가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은 중국을 이제 밀어내는 거죠. 야, 너 나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데 거기서 중국이 제일 원하는 게 반도체예요. 우린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도체 굴기. 우리가 자급자족 하겠다. 지금 수많은 반도체를 한국, 일본, 대만에서 다 수입을 해요. 중국은. 못 만드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상황이 연출이 되면 한국, 일본, 대만은 진짜 많이 수출하는데 치포 동맹.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포위하게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로. 근데 이제 이 칼럼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걱정되는 건 중국 시장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보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못하죠, 당연히. 중국은 보복하고 싶겠죠. 이 상황이 불편하니까. 근데 반도체 공급 못 받으면 나라가 망해요. 중국도 아무것도 못해요. 반도체 없이 뭘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쨌든 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러시아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들 이렇게 맺어서 자기네 블록 만들고 미국은 IPEF 이번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국이 이제 들어갔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바로 가입을 해버렸어요. 경제동맹 이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내용인데 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요약하실 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어본 거예요. 뭐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고 3위도 미국이고 중국은 아직 안 돼요.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삼성이 욕을 많이 먹지만 삼성이 왜 EUV 공정을 먼저 투자해서 저 욕을 먹을까? 응? 저거 수율도 안 나오는데. 근데 저걸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중국이 어차피 쫓아오거든요. 나중에. 미국도 쫓아오고 다 쫓아와요. 삼성은 EUV로 그냥 점프하겠다는 거예요. 저걸 하면 못 따라가요. 그 EUV 장비는요. 만들고 싶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ASML이 제한돼 있어요. 만드는 게. 예, 그래서 미리 다 선점을 해놔야 돼요. 지금. 저걸 성공을 해주면 격차가 엄청 벌어져요. 중국은 영원히 못 따라와요. 삼성을. 그러니까 저가품 있죠. 뭐 전자계산기, 밥솥 이런 건 중국 회사들도 만들어요. 거기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최첨단 뭐 스마트폰 아니면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네.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최첨단 반도체는 저 이제 앞으로 저 EUV로 가야 되거든요. 중국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LCD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신냉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 다행인 게 한국이 어쨌든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온 거고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건 지금 이런 환경하에선 서로가 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반도체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설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또 배터리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의 매력은 높아질 수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결론이. 근데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받지 마시고 어떤 기사나 증권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 하나라도 내가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하나라도 제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예. 양을 좀 줄이시고 그 질을 좀 높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훈련을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어떤 뉴스나 이걸 딱 봐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래도 틀리는 경우 많죠.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 제가 아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일가예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아실 것 같은데, 출근해가지고 이걸 해요. 그냥 신문 보고, 가면서 신문 보고서 봐요. 보고 업무를 해요. 점심 때 시간 내가지고 전자공시 뭐뭐 있나, 또 증권사 보고서 또 봐요. 퇴근해요. 집에 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네. 사실 이제 주식에 거의 미치신 분인데, 아무튼 요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에요. 이걸 매일은 못 하겠죠, 당연히. 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루틴을 지킨 거죠. 마치 그 손흥민 씨가 365일 계속 볼 찬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를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식에서 성공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계속 반복, 이런 사이클로라도 내가 뭔가 루틴을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아니 나는 이제부터 뭐 신문기사라도 요약을 계속 해보겠다. 뭐 그런 거라든가, 책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다. 재무제표라도, 아, 이번 달은 재무제표만 공부하자. 이런 루틴을 좀 만드셔가지고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전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결국 한번 좀 고민은 해보세요. 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고 요걸로 갔을 때 좀 저는 마음을 한번 독하게 먹고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건 이제 이창호 구단이 한 얘기인데, 제발 갑자기 이게 주식 투자 하다 보면요, 이 옆길로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갑자기 정석대로 하다가도 옆에서 테마주가 탁탁 움직이면 한 번씩 가게 돼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테마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정석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천천히, 좀 재미없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결국엔 뭐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